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두 사람의 띠동갑입니다. 띠동갑의 동반 추락에 대해서 말씀 올려보겠습니다. 정말 두 사람은 공통점이 참 많죠. 젊은 나이에 어떤 당대표가 되는 그런 공통점이 있고요. 또 굉장히 기회와 또 어떤 부러움도 많이 쌓았고요. 또한 뭡니까? 많은 사람들의 또 지지, 이런 것 또한 많이 받았죠. 셀카들을 많이 좋아하는 공통점이 있고요. 그래서 오늘 선거에도 보면 젊은 사람들과 셀카 찍는 것이 굉장히 이 두 사람은 굉장히 좀 좋아하는 좀 너무나 닮은 꼴이 많이 있다. 결국 셀카로 다 말아먹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본인들의 어떤 선거에서도 본인들의 어떤 유세, 본인들의 어떤 정치적 이런 것을 뭐 많이 띄우는 것들 보면서 오히려 후보를 부각시키기보다는 자기들의 정치, 자기만의 어떤 위상을 띄우기 위한 어떤 셀카 어떤 선거를 우리가 너무나 많이 봐왔죠. 두 사람 다 공통점이 있는데요. 73년생이 있고 85년생이 있죠. 한동훈이는 이제 바로 1973년생, 이준석이는 1985년생, 공교롭게도 띠동갑의 그런 나이입니다. 그런데 동반 추락을 하고 있다. 두 사람 다 뭡니까? 배신의 아이콘이라는 또 어떤 이런 어떤 닉네임도 같이 지금 달고 있죠. 한 사람은 뭡니까? 옛날에 어떤 뭐 나르사 이렇게 해서 또 그렇지 않습니까? 도장드고 나르사 뭐 이런 또 연습을 이렇게 많이 또 연상케 하고요. 결국적으로 또 한 사람은 또 배신의 그죠? 자기가 평생 같이 한솥밥을 먹던 사람에게 많은 은혜를 잊고 국무위원까지 또 이렇게 시게 준 사람을 영어의 몸을 갖다 바치는데 최고의 1등 공신이 되었죠. 그 사람들이 뭡니까? 뭐 친한계라 이런 사람들이 부안해동하지 않았으면은 아마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도 대통령하고 있었지 않을까, 이런 또 생각이 들 때 너무나 뭡니까? 가슴 저미는 그런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또 한 사람은 뭡니까? 그렇게 보수의 어떤 뭐 합당 내지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뭐 40대 총리론까지 얘기하면서 이렇게 했을 때 절대 합당은 없다. 뭐 이렇게 아주 큰 소리 치더만은 단일화는 전혀 없다는 목소리가 지금도 생생하게 들리죠. 그 단일화를 안 해서 결국적으로 이제는 자기도 영의의 몸이 이제 되는 85년생 이준석이도 결국은 이제는 뭐 의원 배지도 지금 떨어지려는 찰나에 와 있고 압수수색 당하는 그런 꼴을 지금 당하고 있죠. 또 한동훈이는 어떻습니까? 결국적으로 영원히 보수 우파의 어떤 영웅적인 리더로 남을 수도 있었는데 오히려 배신을 함으로써 영원히 뭡니까? 이 다른 거는 다 바뀌는데요. 특히 보수 우파 쪽에서는 절대 이 배신이라는 것은 절대 잊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물론 자기들만의 이유는 있었겠죠. 한번 이유를 얘기하는 거에 국민들 때문에 그러겠다. 자기가 국민의 그 당대표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었다. 이렇게 하지만 우리 국민들은 그거를 납득할 수가 없고 받아들일 수가 없다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결국은 그때도 대통령은 지지율이 50% 60% 이렇게 나오는 분을 결국은 저렇게 영원히 뭘 만들어가는 데는 1등 공신이다, 이렇게 해서 영원히 그 굴레에서는 벗어날 수가 없는 그런 실정이 됐죠. 그래서 신의 저주를 받았는지 두 사람 다 영화를 누려야 되는데 영화는 고사하고 지금 두 사람 다 아마 동반 추락을 하고 있는 그런 꼴이 되고 있죠. 그래서 당대표도 민심을 읽어보고 어떤 뭐 지지율을 보니까 당대표 나와도 100% 떨어진 것이 분명하니까 당대표도 못하고 도망치고 말았죠. 또 이준석이는 지금 압수수색을 당하면서 결국적으로 쇠고랑을 차거나 뭐 의원 백지가 떨어지거나 지금 귀로에 서 있겠죠. 아니면 둘 다 읽을 수도 있겠죠. 의원 백지도 떨어지고 쇠고랑도 차는 이러한 또 두 가지 다를 또 이렇게 얻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상당히 지금 곤란한 입장에 처해 있다. 그래서 다르면서도 닮은 꼴, 그렇지 않습니까? 또 공교롭게도 소띠 두 사람이 띠동갑이 지금 동반 추락하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이미 우리가 포원 정몽주처럼 죽어서도 자기 목숨 바쳐서라도 한 임금을 섬기는 그런 중신이야말이 결국적으로 큰 리더가 될 수 있고 큰 사람이 될 수 있고 국민의 감동을 시킬 수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한 패거리를 아무리 잘 모으고 자기가 옛날에도 뭡니까 당원 모집에 이렇게
다니는 거 봤죠. 한동훈이는 아무리 이렇게 당 모집을 뭐 하고 다녀도 전체적인 국민의 마음을 얻는 데는 역부족이다. 또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옛날에 박근혜 대통령 때도 한 60몇 명이 62명입니까? 이렇게 해서 결국적으로 저렇게 탄핵에 우리가 결국 좀 오랫동안 감옥살이를 하셨는데요. 지금 재심이 곧 열린다는 이런 얘기도 나오죠. 제가 죄가 없지만 죄를 만들어 버리는 거죠.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도 본인은 국민을 위해서 어떤 부정을 알리고자 어떤 개헌을 뭡니까? 우리 계엄령을 했지만 그 계엄령이 결국 내날로 지금 되어서 여러 가지 죄를 만들어내고 있지 않나 이런 어떤 입장에서 있죠. 그래서 결국은 지금 먼저 저렇게 독방에서 이 더운 여름을 싸우고 계시는데 이 두 사람도 그에 참 아주 역할이 컸죠. 그런 사람들 또한 자기들의 것 말로도 그렇게 좋지 못한 것을 보면서 참 씁쓸함을 느낀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운명적으로 보면은 두 사람 다 을사년에는 관제 구설이 오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한동훈 사주에서는 아래를 치고 있으니 본인의 밑자락이 없어지는 거죠. 정치적 기반이 흔들리는 그런 운세를 맡고 있고요. 또 이준석이는 바로 있죠. 자기를 치고 있으니 결국적으로 자기 몰락하는 이런 운세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 다 한 사람은 미천이 잘려서 아랫목이 잘려버리죠. 그죠? 한 사람은 위가 잘리는 그런 어떤 형국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또 결국적으로 아래가 잘리든 위가 잘리든 결국적으로 몰락하는 것은 다를 바 없다. 결국적으로 사람의 의리는 결국적으로 그 사람을 큰 정치를 만들고 또 사람에게 감동을 주지만 이 배신이라든가 뭐 이런 것은 영원히 그 가슴에 못을 받게 만들어서 일순간에 어떤 자기들만의 어떤 친한계라든가 그 열 몇 명의 어떤 자기들에게는 박수를 받을지 모르지만 작은 영웅이 될 수는 있지만 큰 영웅은 될 수가 없다. 그래도 저쪽에 또 뭡니까 개혁신당이라는 것을 차려서 결국적으로 자기가 혼자 이렇게 크게 많이 올라갈 것 싶지만 당대표가 되면 뭐합니까? 곧 아마 배지가 떨어지고 지금 쇠고랑이 찰 수가 있다. 이렇게 해서 아마 어제도 그 대대적인 이준석에 대한 공격이 시작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는 결국은 또 한동훈 차례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심히 걱정이 되는데요. 음력 윤달에 이 앞으로 윤달 6월달 한 달에게는 두 사람에게는 지옥 같은 시간들이 점점 다가오고 있고 기다려지고 있다. 그래서 건불 10년이라 자기들이 아무리 잘나고 아무리 자전거를 잘 썼지만 그 권력은 오래 가지를 못하고 결국적으로 진실이 거짓을 뭡니까 이긴다. 거짓이 진실을 영원히 덮을 수는 없다. 하늘도 알고 땅도 안다는 거죠. 결국 천심은 민심이다. 하늘의 어떤 온기를 다 속일 수는 없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아무리 다른 거로 눈을 다 가리려고 하지만 그 결국은 모든 거짓은 드러나게 돼 있고 뭡니까? 좌파는 자충수로 망하고 우파는 뭡니까? 분열로 망한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민주주의는 결국은 피로 인해서 발전하니 결국은 이 흘리는 피도 흘리는 눈물도 결국 민주주의에 발전하는데 일개의 어떤 양식이 되고 어떤 초석이 된다. 결국 지금 고생하시는 분들은 나중에는 지금 우리가 볼 때는 너무 불쌍하고 힘들지만 나중에는 큰 역사로 봐서는 큰 영웅들이 될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역사는 우리의 삶은 짧지만 역사는 연구하지 않습니까? 포원 정몽주 선생님이 지금 또 충신으로 망구의 충신으로 남듯이 거기에 같이 쇠사슬을 휘두르고 이방원이라든가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들은 결국적으로 오랫동안 좋은 이미지로 남지가 못하는 거죠. 또 이방원의 부하 조영규는 정몽주를 철퇴로 내친 사람이지만은 그런 사람은 역사에 그냥 역적으로 남아 있는 거죠. 그렇지만 이 정몽주 같은 선생님은 결국은 영원한 충신을 나 죽어서도 기억이지 않습니까? 한 임금을 섬겼다는 이런 분들이 영원히 기억에 남다. 그래서 사람은 한 길을 가야 된다. 일시의 영화를 위해서 이쪽 배를 탔다 저쪽 배를 탔다 하는 사람들은 결국적으로 살아남지도 못한다. 나라도 마찬가지지. 나라도 이쪽 봤다 저쪽 갔다 하면은 결국은 나라가 국민이 불쌍해 국민이 망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한미일이면 한미일인지, 쇠세면 쇠세인지 확실한 노선을 정해야만이 살 수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85년생, 73년생 한동훈과 이준석의 동반 몰락을 보면서 결국적으로 우리의 인생사를 다시 한번 생각하는 그런 시간이 되고요. 또 정치란 어떻게 해야 되고 자기 몸가짐과 자기의 어떤 액션이라든가 그렇지 않습니까? 정치 노선을 한결같이 한 길을 가야 결국적으로 큰 정치인이 될 수 있다. 이런 좋은 어떤 교훈을 남는 그런 시간이 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씁쓸한 한때를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팔공쌤 TV입니다.